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주제에 대해서 봤죠.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구성이잖아요. 소설의 구성 요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사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중학생 때 소설의 3요소로 배웠을지 몰라요. 소설의 3요소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뭘 꼽아요? 인물을 꼽아요. 왜냐하면 이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설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했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려면 당연히 인간이 나와야 돼요. 인간이 중심이어야 돼. 그래서 인물, 이 인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인물은 역할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주동인물, 반동인물, 부차적 인물이에요. 주동인물부터 차례차례 볼게요. 주동인물은 뭐예요? 이야기의 핵심 주체죠. 작품 속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실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1차적인 인물, 쉽게 말해 주인공이에요. 하나의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오로지 한 명이에요. 그리고 둘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주인공에 대한 기본 골자예요. 주인공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해요.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지망생들이 뭐 자기는 더블 주인공 가겠다 그러면서 막 글 보내오는데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여기서 막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블 주인공인 작품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보이는 작품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주인공처럼 보이는 조연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작품의 주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에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 동시에 주제를 이끄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그 하나, 핵심이 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전달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물론 주인공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제외할게요. 주인공이 바뀌는 경우는 제외할게요. 그리고 가끔 웹소설을 읽다가 어떤 에피소드에 들어서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예요? 그 에피소드의 한정에서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 다른 핵심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쵸? 좋아요. 그럼 주인공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반동인물이에요. 반동인물. 어떤 인물이에요? 작품 속에서 주동인물과 부딪히고 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2차적 인물, 주인공과 대립하는 모든 인물을 뜻해요. 안타고니스트라고도 많이 하죠. 보통 어쩌면 이 안타고니스트가 더 친근하게 와닿는 이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반동인물은 단순히 빌런을 뜻하지 않아요. 주인공과 외적, 내적으로 대립하는 모든 인물들을 말해요. 빌런일 수 있죠. 근데 라이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개 조연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동료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과 갈등을 만들면 그 갈등을 만드는 인물은 전부 반동인물인 거예요. 이게 반동인물의 핵심이에요. 도덕률이나 관계동화는 일치와 상관없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반동인물 이꼴 빌런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은 부차적 인물이에요. 반동인물 이외에도 여러 번의 등장으로 주인공의 행동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차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건 이 부차적 인물은 언제든지 반동인물의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피소드에 따라선 일시적이지만 주동인물을 맡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세 가지 종류예요. 웹소설은 주인공 중심의 서사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동인물이 바뀌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에피소드에 따라서 다른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사건이 이끌어갈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인물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노파심의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주동인물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그 다음이 반동인물이고 사실 부차적 인물이 되면 그 비중은 10%도 안 돼요. 부차적 인물은 정말 퍼센테이지가 적어요. 가끔 캐릭터 욕심이 많아서 부차적인 인물에 대해서 서술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해 주셔야 돼요.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히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과 갈등을 만드는 반동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부차적인 인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 마세요. 어느 특정 에피소드가 끝나면 다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과 갈등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부차적 인물을 반동 인물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기회는 많아. 다음에 하면 돼. 이번 에피소드에서 못했어?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부차적 인물을 보여주면 돼. 때로는 반동 인물이 아니라 또 다른 반동 인물에 대립해서 주동 인물과 함께 사건을 이끌어가는 서브 주동 인물로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무궁무진해요. 그냥 부탁이니까 초반부에 캐릭터 제발 많이 넣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제발 1화나 1화나 2화부터 캐릭터 막 5명이 나와 6명이 나와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뒤에서도 또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 안 돼요. 좋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역할에 따른 인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사건이죠.